네 번째, 대한제국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다 31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첫째, 대한제국의 개혁 목표가 전제군주제의 확립이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대한제국이 근대화 정책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근대국가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입니다. 대한제국 정부의 개혁은 자주독립과 전제군주정 선포, 황실 중심의 재정 확보, 근대 개혁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120쪽 내용부터입니다. 대한제국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다. 대한제국은 1900년 4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만국박람회, 지금 말하면 엑스포죠. 여기에 참여해서 한국관을 세웠다. 한국관의 주 전시관은 경복궁의 근정전을 재현한 형태로 표현됐죠. 제작됐는데 전시관 내부에는 신발, 모자, 비단 제품, 악기 등 다양한 공예품이 전시되어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전시된 물품은 막대한 수송비 부담으로 인해서 대한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이게 경제적 활동에 대한제국이 나라 홍보하는 활동에도 참여를 했다 이거죠. 프랑스 주관 제시는. 이 대한제국 정부가 그럼 어떤 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했느냐. 그래서 광무개혁이라고 해요. 무슨 개혁이야? 광무개혁. 광무개혁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식산흥업 정책, 산업을 일으키는 정책이거든요. 근대화 정책인데 이 과정에서 이게 만국박람회에 참여했던 거죠. 자주독립과 전제군주정 선포를 보겠습니다. 내용. 독립협회가 해산됐죠. 1898년 12월 달에 해산된 이후에 대한제국은요. 황실 중심의 근대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거를 광무개혁이라고 하죠. 대한제국이 수립된 97년 이후 황실이 주도한 근대화 정책을 말하는 개념입니다. 광무라는 연으로 사용한 시기라 광무연간의 개혁이라는 의미로 광무개혁이라고 부르는 거죠. 1899년 8월에 대한제국은요. 대한국 국제라는 일종의 헌법을 발표합니다. 대한제국이 세계 만국이 공인된 자주독립국가고 주권은 고종황제에게 있다는 전제군주정임을 명시한 거죠. 대한국 국제를 선포했기 때문에 바로 다음 달인 99년 9월 중국 청나라와 한청 통상조약을 체결해서 역사상 최초로 대청국 황제와 나란히 대한국 황제라는 명칭을 쓰는 평등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대한국 국제는 황제가 군통수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등 모든 권한을 다 갖는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황제 주권이에요. 군주 주권. 이후 대한제국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대한국 대청국 통상조약을 99년에 체결했다. 대한제국은 전제군주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원수부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대원수로서 원수부의 대원수로서 국방과 군사에 관한 명령을 직접 장악하도록 한 거죠. 지금도 대통령이 국방과 군사에 관한 명령권자 아닙니까? 그래서 황제가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 통수권을 행사한 거다. 친위대와 진위대의 병력을 크게 늘려 국방력을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장교 양성에도 힘썼다. 또한 황실 경찰기구로 경의원을 설치해서요. 당시 일본의 망명 중이었던 고종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던 박영효, 육일중 이들과 관계된 국내 세력의 정변 음모를 막고자 했다. 6.27 을미개혁이 실패하면서 중단되면서 일본을 망명했죠. 그러니까 고종 황제를 몰아내려는 쿠데타 음모를 경의원이 저지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옆에 사진 보면요. 서구식 대원수복 차림의 고종, 왼쪽이 고종이고요. 오른쪽이 그 아들 순종이에요. 순종. 대한제국은 황실기구인 국내부 산하에 통신철도, 어, 광산, 세관, 외국여행, 도량형 등을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죠. 이런 근대화 정책을 식산흥업 정책이라고 한다 이거죠. 국내부의 재정기관인 내장원은 정부가 관할하던 홍삼 전매권, 상업세 등
아, 뭐죠? 어떤 이런 많은 재원을 흡수했다. 내장원이. 대한제국은 화폐주조 기관을 만들었죠. 이 전환국을 황제 즉석으로 옮기고 이 전환국에서 발행하라고 유통시킨 화폐가 백동화입니다. 백동화 대량 발행해서 근대화 정책의 재원으로 삼았다 이거죠. 고종황제하고 아들 순종이 서구식 대원수복 차림을 입었죠. 이거 황제국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착용한 겁니다. 대한국 국제 밑에 자료시에 나가는 1조부터 9조까지 있는 내용인데 대한제국 일종의 헌법이죠. 주권이 황제에게 있음을 맡기면서 전제군주정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거죠. 대한제국 이제 근대 개혁 정책인 식사농업 정책의 본격적인 측면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게를 발급했다는 거죠. 대한제국 정부는 1898년부터 토지조사 사업인 양전 사업을 추진해서 전국 토지의 3분의 1을 측량하고 그 토지 소유권을 입증하는 문서인 지게를 발급했다. 그 땅 문서를 발급한 거예요. 국가가 인증하는 땅 문서. 지금 말하면 등기부등본에 비슷한 거예요. 지게에는 토지 면적을 표시할 때 이전의 면적 단위인 결이나 부 등 상대적 면적 단위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사용하던 면적 단위인 마지기 등 절대 면적 단위도 기재하여 토지 규모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도록 했다 이거죠. 이를 통해서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파악해서 조세 수입을 증대한 거죠. 지금 이게 왜 이게 중요하면요. 이게 시험이 잘 나오고 중요하냐면 일제강점기 때 1910년대 조선총독부가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해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마련해줬다. 이렇게 일제가 선전을 했어요. 그전에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토지 소유권을 만들어주고 지번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우리 현재 도로명주소 쓰잖아요. 근데 그전에 주소는 지번 주소라고. 지번이라는 걸 사용한 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인데 토지조사 사업하면서 그렇게 이 토지 면적을 재고 뭐 소유권도 마련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화된 것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도 좋은 일이고 한국의 근대적 발전에 일본이 기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이 선전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없었어도 대한제국 정부가 이미 근대적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해서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라는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지계 발급이. 알겠죠? 또한 전화를 가설하고 우편제도도 설비했어요, 전화. 그 이제 김구 선생 같은 경우가 감옥에 을미사변 그 가담했던 일본 놈 처단한 죄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됐을 때 고종의 전화가 이제 풀려나는데 영향을 줬다는 뭐 일화도 전했잖아요. 전화를 가설하고 우편제도를 정비했고 전차도 부사를 했어요. 전차. 서울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연결되는 전기레일로 깔았더니 이제 전차가 부설됐습니다. 전화 전차가 부설됐던 게 대한제국 때다. 섬유, 철도, 운수, 광업, 금융 분야에 근대적 시설과 회사를 설립하고 실업학교와 각종 기술교육기관을 세웠다. 이걸 다 뭐라 그런다? 아까 네 글자로? 식산흥업정책이라고 한다 이거죠. 대한제국의 근대화 정책. 그러니까 이 대한제국의 근대 개혁 정책은요. 정치적으로는 말이죠. 구본신참이라 해가지고 전제군주제를 지향해요. 대한국제. 근데 경제적으로는 근대화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식산흥업정책. 그래서 대한제국 광무개혁의 원칙은 구본신참이라는 원칙을 사용했다. 근데 이제 개혁의 뭐 양상을 비교해 봤을 때는 가장 느린 점진적 개혁이죠. 보수적인 개혁이요. 정치 체제는 옛날 것으로 그대로 두고 경제만 이제 발전을 시키겠다. 마치 뭐 또 다른 양부 운동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1902년부터 이게 대한제국 황실이 주도했기 때문에 이게 한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902년부터 일본 제1은행이 한국에서 제1은행권을 발행해서 일본 돈을 발행해서 침략에 올려고 하자 정부가 유통반대 운동을 벌이고 중앙은행을 설립해서 근본위 지폐를 발행하려 했어요.
일본의 침략, 경제적 침략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중단되고 맙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말죠. 이와 같이 대한제국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 상공업 진흥 등에 힘썼으나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똑똑하고 애국심 있는 관료들이 해야 되는데 당시 집권 세력이 서양 열강, 특히 일본, 러시아에 붙어먹는 이놈들이고 뇌물이나 팔아먹고 부정부패 일삼고 열강에 붙어먹는 이런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 이완용 같은 이런 자들이 그 고종의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광무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거죠. 게다가 열강에 가서 러시아, 일본 등 이런 세력들이 대한제국이 근대 국민국가로 가는 길을 막은 겁니다. 그래서 광무개혁이 실패로 끝나고 마는 거죠. 한편 이제 광무개혁의 이런 근대화 정책에 대해서 농민들은 반감을 가졌어요. 왜 토지 측량과 그 다음에 이제 근대화 정책 실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원이 들잖아요. 돈이 듭니다. 그러면 누구한테서 뜯어내요? 또 조세징수 과정에서 수탈을 당하는 거야, 농민들이. 그렇죠? 마치 동학농민으로 재판을 보이는 것 같죠? 이게 전국 곳곳에서 농민 봉기가 또 일어납니다. 동학농민군 자녀 세력은 영학당이라는 조직을 결성해서 동학농민운동 끝난 지 5년 만에 99년경에 봉기를 일으켰다가 진압돼요. 전라도 일대에서 장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가난한 농민과 상민들이요. 1900년 전후에서 활빈당을 조직해요. 허균의 소설, 허균의 소설 홍길동전에 나오는 그 활빈당입니다. 응? 부자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의적 활동을 한다 이거죠. 이 활빈당을 조직해서 경기, 충청, 경상, 전라 각처에서 부호의 재물을 뺏거나 관청을 습격을 했죠. 의적 활동을 전개한 이제 활빈당은요, 공개적인 언론에다가 이 자신들의 주장을 실었어요. 이게 당시 그 신문에 실었던 13조목 대한 3인 논설이라는 활빈당의 주장이에요. 다른 나라의 곡물 수출이 매우 많아 곡물 가격이 올라 가난한 백성이 굶어 죽고 있다. 이게 맞는 팩트였거든요. 외부 상인들이 시장에서 곡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상권을 수탈로 뺏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행상에 징세하는 폐단 고쳐라. 먹고 살기 어려운 상인들한테 과도하게 세금 부과하지 말아라 이거죠. 악형의 여러 법을 혁파해야 한다. 다 옳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이제 화이빈당도요. 1904년경에 이 조직이 다 탄로나가지고 다 붙잡히면서 이 활동이 중단되고 맙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학습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스스로 매듭짓기 121쪽에 1번은 동학, 2번은 교육입국조서, 3번은 중추원, 4번은 지계, 동학농민운동, 가보개혁, 독립협회 개혁운동, 광무개혁을 주체세력,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으로 나눠서 정리할 수가 있다 이거죠. 1899년부터 대한제국이 양전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토지를 측량하고 토지 소유권을 입증하고자 발급한 것은 지계죠. 지금의 등기부등본 역할을 하는 지계. 1899년 8월에서 반포한 대한국국제. 3번 원수부 설치하는 거 맞죠? 4번은 3-2번은 조세 급납제 시행하고 은본위 화폐제도 도입하는 광무개혁대가 아니라 가보개혁대 한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학습지 46차시를 보겠습니다. 이전차시 진단평가 1번은 독립협회가 되겠죠. 독립협회는 우리나라 최초 민중집회인 만민공동회를 개최했죠. 정부 관료들이 참여하는 회의는 관민공동회입니다. 전제군주정과 자주독립선포. 이거는 대한국국제 일본에 대한국국제를 해서 반포를 했다. 일종의 헌법이다. 황제 권한의 무한성 강조했다. 자주독립국가 명시했다. 그 다음에 원수부를 설치했죠. 원수부. 그 다음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대한제국 황제에게 집중시켰죠. 고종에게. 대한국국제.
그 다음에 지계 발급. 그래서 이 토지 소유권을 동지 실체 규모를 파악하고 어, 토지 소유권의 법적 확인, 근대적 토지 소유권 법적 확인이라고 할 수 있죠. 국가의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니까 국가의 조세 수입이 증대되는 역할. 오늘날의 토지 등기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뭐가요? 지계가요. 일제 토지조사 사업이 없었어도 대한제국이 정상적으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만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4번은 활빈당이 되고, 활빈당. 활빈당. 그 다음에 여기 자료학습 2번은 지계가 되겠죠. 지계를 발표. 형성평가를 보겠습니다. 1-1번. 독립협회에서 대한국제화를 파한 거 아니죠. 독립협회가 해산됐으니까 관련 없고요. 고종황제는 국방과 군사에 관한 명령을 직접 정하기 위해서 경의원이 아니라 원수부를 설치했죠. 경의원은 황실 경찰기구, 반역죄를 이제 처벌하는 기구예요. 경의원, 정변을 막는 기구. 대한제국 화폐주조기관인 전환기구를 황제 직속으로 옮기고 백동화를 대량 발행해서 근대화 정책의 재원으로 삼으렸다. 맞죠? 근대화 정책이 실시되는 가운데 농민들은 토지 측량과 조세 징수 등의 과정에 수탈을 당하자 전국에서 농민 봉기가 또 일어났다. 맞죠? 광무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제안건 강화를 목표로 했죠. 9번 신청 설명했죠. 점진적 개혁이었다.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서 양전사업 측에서 지계 발급했죠. 상공업 진흥책을 펼치면서 전운수와 상리국을 폐지했다. 중앙의 친위대와 지방의 진위대 병력 수를 크게 증강했다. 이거 맞는데 상공업 진흥책 펼치는 것까지 맞죠. 근데 전운수와 상리국을 폐지한 거는 이전에 한 거니까 광무개혁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반포한 정부가 추진한 개혁의 이유와 한계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 등 열강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황제권과 함께 민권 보장한 적이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국방력 강화하고 상공을 진흥시켰다. 근대도 토지 소유 장려했다. 국방력 강화하고는 했어. 황실오이와 치안유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이게 또 할 수 있겠죠. 민권 보장 내용은 없습니다. 황제권 강화. 이 대한제국의 이 대한국 국제에서 나온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다음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셔. 양전 사업을 시작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이 지계를 발급했다. 가 되는 것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다에 대해서 4단원 다음 단원 넘어가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